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앞에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제 건강에 좋다는 음식의 진실이라는 주제. 오늘 이제 제가 처음 우선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은 건강 중에서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콜라겐 또는 이제 제가 영어를 그래도 합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면 콜라겐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냥 콜라겐이라고 할게요. 네. 발음하기 사실 콜라겐이 더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콜라겐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거죠.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콜라겐에 대한 거는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제 콜라겐이 피부 건강에 좋으냐 안 좋으냐 또는 콜라겐을 먹으면 정말 저렇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아래쪽이 아니라 위에 네. 먹으면 이런 피부가 정말 이렇게 되느냐. 네. 이런 피부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반대로.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을 진짜 먹으면 저렇게 되느냐.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콜라겐이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세가 오히려 점점 더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대체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유사식품과학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면 원래 대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여기에. 예. 이제 저거 콜라겐 먹으면은 피부에 좋은 거 아니야? 이게 궁금한 분들이 여기 안 오세요. 그분들이 여기에 오시면 이 자리가 아마 저기 꽉 차고도 넘쳤을 거예요. 그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분명히 많은 전문가들이 효과가 없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게 효과 있으면은 머리카락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더 난다는 얘기 아니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원래부터 그런 거를 그렇지 그 말이 맞지 하는 분들은 그것만 들어도 충분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믿는 분들은 그런 말로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특이하게도 콜라겐에 대한 이야기는 효과 없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인기예요. 네. 심지어 영국, 미국,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거 얘기를 이제 포스팅을 했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가짜 정보가 복제돼서 가짜 정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가짜 정보가 양산이 되고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도대체 이게 정말 기자가 쓴 건지 아니면 알바생이 쓴 건지 아니면 요새 인공지능으로 기사를 쓴다는 게 이런 건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자기 복제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기사가 많이 양산이 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무슨 SNS라든지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정보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가짜 뉴스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신문이라든지 매체들의 수준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과학 기사나 이런 게.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는 그러면 이런 음식에 대한 가짜 정보, 거짓 정보가 멈추고 확산이 안 되느냐. 재밌는 건 뭐냐면 진원지는 분명히 이쪽이거든요. 아시아 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야기가 오히려 그쪽까지 퍼져갑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콜라겐 같은 경우에도요. 콜라겐을 가지고 피부 건강이나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영어로 영국이나 미국에 최근 들어가지고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효과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아시아 쪽에서 인기를 끌던 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파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신문 기사를 써야 될 정도로 대중한테 인기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콜라겐 무슨 뭐 섬유다. 그리고 콜라겐 섬유가 우리 몸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같은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이거를 해도 흡수가 될 방법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 돼지 껍데기는 흡수가 되겠죠. 반대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콜라겐을 먹어도 예를 들어서 소화 흡수가 되는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젤리 같은 건데요.
옛날에는 젤리 먹을 때 그게 피부 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죠? 거기에 이제 무슨 뭐 돈피 추출물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는데 이제는 그거 먹으면서도 이게 피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시대인데 이걸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게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뭐 트리플 헬리스를 만들고 그게 아미노산으로 돼 있고 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라겐 분자량이 평균적으로 30만 달톤에 이르고 그걸 쪼개가지고 젤라틴으로 만들었을 때도 5만 이상이고 그걸 더 쪼개서 콜라겐 가수 분해물을 만들었을 때 평균적으로 3천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콜라겐 가수 분해물이 저게 그대로 흡수가 되느냐? 이것도 쪼개져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뭘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더더군다나 저런 걸 믿는 분들은 이런 데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오늘 이제 강연을 짧게 끝내고 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토의할 부분이 그런 건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어려운 얘기는 들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에서도 그렇지만 음식 과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이슈인데 비웃으면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웃어도 안 돼요. 그 옆에서는 이렇게 웃는 거는 이제 살랑살랑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웃음은 지어도 되지만 그런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비웃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정만 생길 뿐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새는 콜라겐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또 콜라겐은 뭐냐면 그냥 가수 분해물이 아니고 더 쪼갠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 뭐 트리펩타이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리펩타이드는 뭐냐면 이제 아미노산 3개 정도로 쪼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콜라겐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는 뭐 프롤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들어있는 성분으로 그걸 또 먹으면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건 연구도 많이 해요. 그래서 쥐한테 먹였을 때 쥐가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방사성 표지까지 해가지고 정말 그게 쥐의 피부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까지 연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그런 연구가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연구는 누가 돈을 댄 거냐면 콜라겐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돈을 댑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냥 이 말씀을 드릴게요. 콜라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분들의 생각은 이런 거죠. 일단 화면을 바꿔놓고 이런 거예요. 콜라겐에 대한 거를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진행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로 지금 뭐 화면상을 보시지 마시고 본인의 그 얼굴도 좋고요. 아니면 팔뚝도 좋고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좀 눌러보세요.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네. 그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먹는 게 달라졌나요, 여러분이? 더 잘 드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10년 전보다? 근데 제 팔은 왜 이렇죠?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축 처지죠? 제가 단백질을 안 먹어서 이렇게 됐나요? 머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좋다는 걸.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피부가 저도 3, 4년 전에 방송 나갔던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됐지? 내가 거울을 봤을 때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 거지? 중력한테 졌어요. 하나는. 중력이 잡아당기는 거에 져가지고 피부가 늘어졌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웃을 때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먹는 거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먹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재료는 줬어요. 제 몸한테. 똑같이. 그런데 재료를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뭔가를 재료를 많이 넣어주면 몸에서 알아서 우리한테 필요한 걸 더 많이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게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콜라겐에 대한 것도 그런 만들어서 파는 회사 대표 인터뷰를 보면 뭐냐면 콜라겐 펩타이드를 공급해 주면
피부에서 알아서 탄력 있는 피부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피부 세포 하나하나에 무슨 뇌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제가 더 잘 먹으면 잘 먹었지 덜 먹은 게 없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하나는 뭐냐면 피할 수 없는 게 노화예요. 여기에 계신 어느 분도 노화를 나이를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뭔가를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상처가 났던 데를 한번 보세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잔상처가 되게 많거든요. 손에만 해도 흉터가 몇 개 있고요. 무릎하기에는 더 많고요. 더 재밌는 건 나이 들어가지고 생긴 상처는 꼭 흉터를 남기고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러면 콜라겐이 모자라서 흉터가 생겼을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콜라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만들어낼 때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지금 항생제인데 독시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거든요. 근데 이거 피부에 씁니다. 피부에 써요. 언제 쓰냐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우리 그 몸의 피부에 MMP9이라고 해서 그 기질 금속 분해 효소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효소를 그게 이제 지나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억제해주는 목적으로 이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원래 이제 무슨 어떤 세균 감염이 있을 때도 쓰지만 아주 작은 농도로 해서 기질 금속 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어떤 피부에 관련되는 증상을 억제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메커니즘 액션에 대해서 공부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몸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아기 같은 피부 이걸 만드는 데는 재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 효소 반응, 어떻게 우리 몸의 생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동하는 것들 이런 걸 어떻게 정밀하게 제어하느냐 이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강연을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중간에 이런 자료화면을 넣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시사이클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그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유전자 수준에서 작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콜라겐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그 재료가 되는 거를 넣어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거를 뭐 제어하는데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 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믹서기로 원샷을 저렇게 단백질 쉐이크를 드셔야 되겠죠. 근육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저걸 따라서 제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살만 찝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단백질 그 섭취를 점심 때 이렇게 한때 제가 운동을 하면서 닭가슴살을 매일 점심 때 2조각씩 먹었었어요. 네, 살만 찝니다. 네, 살만 쪄요. 뭐 닭가슴살을 점심에만 먹겠어요. 저녁 때도 먹고 했는데 하루에 겨우 1시간 운동하고 닭가슴살을 그 정도 먹는 걸로는 근육에 1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약간 도움이 되긴 되겠죠. 근데 네, 거의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먹으면서 아무리 강력한 의지로 가서 나의 근육을 만들어줘라고 외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 몸이. 네. 못 알아들어요. 희한하게 알아서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복부 지방으로 전환을 해줘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왜 먹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네. 피부에 아무리 좋다는 걸 드셔도 피부로만 가지 않아요. 네. 다 나눠서 갔거든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치동 물범탕의 진실 이게 올해 뉴스가 됐었어요. 네. 올해 뉴스가 됐었는데 기사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범탕을 오메가3가 물범에서 캐나다의 무슨 뭐 저기 북극 쪽에 있는 물범에서 오메가3를 그거를 거기서 만드는 거래라는 게 소문이 들면서 물범탕이 인기를 끌어서 이제 이 기사 분석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올해 뉴스가 됐는데 이미 미각 스캔들은 이미 저건 패치된 지 오래된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때 이미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 최소한 4, 5년은 됐다는 얘기거든요. 대치동 물범탕 얘기가. 뉴스를 찾아보시면 대치동 물범탕 효과 없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믿고
그거를 사 먹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해도 뉴스가 됐던 거죠. 예. 그리고 지금도 어디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수능환이 있고요. 예. 물범탕은 한 달치 50만 원이고요. 그런데 물범탕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물범탕에 있는 그러니까 물범에 있는 오메가3 같은 건 전부 다 제거해가지고 약 만드는 데 썼고, 설사 그걸 먹어도 머리가 1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잘 보는 거죠. 그죠? 수능 국어 31번 문제 풀겠어요. 물범탕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만유인력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하면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정말 머리에 도움이 되려면요, 역시 이제 제가 얼마나 강연을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 정말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시죠? 이걸 이해하는데도 물범탕을 드신다고 1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죠. 그죠? 정말 우리 몸의 뇌세포에서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살짝 나와 있는 요겁니다. 포도당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논문을 보면요, 지금 이 사진, 이 그림이 나와 있는 논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이 당이거든요. 당. 슈거도 아니고 수크로즈도 아니고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루코즈, 포도당이죠. 얼마 전에 조금 전 자료를 보여드린 그 내용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의 뇌가 건강하려면, 치매 안 걸리려면 뭐를 잘 써야 되느냐, 뇌에서 글루코즈를 정상적으로 대사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걸 MRI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치매가 증상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마일드에서 마더레이시니까 이제 중간 정도로 치매 증상이 진행이 되면 글루코스를 이게 대사를 제대로 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는데, 치매는 어떠냐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뇌가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는 건 다 아셨을 텐데, 심지어는 그걸 뇌에서 포도당을 제대로 못 쓰면 그러면 치매 증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 정도로 포도당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질의응답 같이 하시겠지만은 최나원 선생님이 원래 호가 포당이시잖아요. 포도당. 모든 것은 포도당이다. 그래서 음식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정리를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미국이나 이제 뭐 캐나다 가셔가지고 그 마트에 가시면 살리스베리 스테이크라는 걸 팔아요. 이렇게 햄버거 스테이크에 고기만 파는 겁니다. 고기만. 이름이 왜 살리스베리 스테이크냐면, 이걸 주장했던 분이 살리스베리라고 미국의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이제 이분 이름으로 이게 유명해진 건 뭐냐면, 2차 대전 뭐 이렇게 터지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 터지면서 독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햄버거라는 말 쓰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에서 지금도 햄버거 스테이크라고 안 하고 살리스베리 스테이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분은 뭘 주장했냐면, 하루에 햄버거 스테이크만 3번을 먹어야지 독소를 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햄버거 스테이크만 3번. 그리고 물은 정화를 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화장실에 갔을 때 변이 양이 줄어요. 저렇게 드시면. 당연히 그렇겠죠. 고기만 많이 먹고 채소를 안 먹으니까. 근데 1900년대까지만 해도 뭘 믿었냐면, 저 18세기, 19세기만 해도 믿었던 게, 의사들이 쉽게 얘기해서 대변은 독이에요. 대변이 양이 많을수록 그 사람한테 독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를 했었거든요. 어떤 의사들은 그래서 장을 잘라내기도 했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장을 잘라주면 대변이 더 빨리 나올 거다. 그만큼 독소가 제거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사람들이 독소를 제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뀐 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저걸 하루에 3번 먹는 걸로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한때는 대변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독소가 늘어나는 거니까 줄이기 위해서 햄버거만 3번을 먹어야 된다. 스테이크만. 이렇게 믿었었거든요.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진짜 되게 멍청하구나. 근데 그 심리는 옛날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죠. 독소라는 얘기를 하면은 눈이 크게 여기에 만약에 강연 제목을 독소를 제거하는 법 했으면은 구름 관중이 몰려 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정답은 그게 아니죠. 정답은 골고루 조금씩 먹고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운동을. 제가 운동만 좀 했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눌렀을 때 아까 사실 이제 눌러보라고 테스트할 때 제가 제일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 이 몸은 도대체 왜 이렇지? 네. 그런데 재료를 공급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 해결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19은 그 재료를 공급하는 거에 치우쳐 있어요. 모든 생각이 글로 집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관한 모든 유사과학이라든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지식의 근거가 이제 바로 재료 공급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정답은 이건데 골고루 조금씩 먹고 운동하는 건데, 왜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많은 유사과학에 휘둘릴까 하는 문제를 강연은 이걸로 마치고 잠깐 쉬고 동영상도 보고 했다가 질문 답변하는 시간에 또 더 많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